예, 주작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예전에 비가 와가지고 여기서 못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예, 강진 떠나기 전에 한번 주작산에 올라가 보려고. 벌써부터 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저질 체력에 또 한계를 시험하는 주작산. 근데 여기는 월출산만큼 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역시나 동물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도 월출산하고 뭐 비슷한데요? 다 돌인데? 돌 밟고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경사도 꽤 급한 것 같고, 여기도. 아이고, 진짜네. 아, 강진 산들이 다 좀 험하구나. 아, 씨.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야야. 아,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계속 오르막이야. 아, 진짜. 아, 이 산을 항상 올라오면 후회한다니까요. 아, 그래도 여기는 높지가 않아가지고, 구름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보입니다.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지금 1시간 10분째 올라왔는데, 끝이 아직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 비석 하나 찍으려고 지금 이 날고생을 한 겁니다, 지금. 하늘은 구름이고, 지금 이걸 찍으려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진짜 짜증난다. 참. 야, 뿌렸네, 뿌렸어 또. 저는 강진에서는 산하고 안 맞나봐요. 저기는 게 완도고요.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있는 게 고금도입니다. 고금도. 네, 가운데 있는 바다가 이제 강진만. 이쪽이 좀 강진만의 남쪽이어가지고, 네, 완도하고 고금도가 좀 잘 보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아마 두륜산일 거예요. 이제 저쪽이 해남 쪽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해남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두륜산. 두륜산은 꼭대기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산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비가 오면은 지난번처럼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비가 안 오니까 또 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와 버리면 해가 더 가려 있어요. 오늘도 구름의 신비로움을 탐구하고 있는 서울 천동입니다. 그러니까 주작산이 거의 그 해남과 강진의 경계예요. 예. 근데 확실히 날이 좋으면
이제 여기가 바다 조망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남해를 조망하는 그 다도해 쪽을 보는 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완도하고 고금도는 뭐 굉장히 잘 보이고요. 저 마을까지 얼핏 보이고요. 저기 뒤에 있는 뭐 신지도나 뭐 그 완도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섬들도 지금 다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 앞에 그 완도 앞에 있는 작은 섬들도 보이고 저기 이쪽도 보면은 섬들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조망 다도의 조망은 괜찮네요. 네. 아 벌레들이 막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막 아. 날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보시고 뿌리 깊은 나무 설중매 이런 거가 그 MBC에서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극이 있었죠. 근데 그 사극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극 내용에 보면 이제 되게 억울하게 죽는 남이 장군도 봤고 조광조도 억울하게 죽는 걸 봤고 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봤고 또 병자호란 얘기도 들으면 삼전도의 치욕 청나라에 항복했던 그 9번 절했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분노가 오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뭔가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 이거 어린 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보다 더 맹랑한 꿈. 고등학교 때쯤 돼가지고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 나왔던 게 도구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왕릉이나 막 이런 좀 고위 관료들의 무덤을 도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화재를 뭐 밀매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얘기들을 봤는데, 그거 보고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런 거를 막고 싶고, 또 저런 것들을 좀 알아서, 저런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되게 더 많이 생겨서 1차, 2차의 어떤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거의 뭐 한 2학년 때부터는 역사학과를 가겠다고 거의 이제 그 마음을 다잡아 놨었죠. 너 역사 공부해서 뭐 해 먹고 살래? 역사? 역사를 왜 공부해? 너 역사 너 사학과 나가지고 어떻게 취직하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니, 뭐, 물리학과, 뭐 건축공학과, 그리고 뭐, 컴퓨터공학과? 아니면 뭐, 국문과? 그냥 이런 과들이었어. 거기 나오면 뭐 장관 하나? 거기 나오면 뭐, 무슨 대기업 뭐 임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 역사를 학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학문일 뿐이야.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리고 불필요하다. 우리 일상생활에 불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역사라는 학문이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정말 불필요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고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기본은 사실은 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신체 구조인 것도 있지만 이 생각을 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종족을 번식시키고 이건 똑같거든요. 모든 이 지구상의 생물들이. 근데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사회를 구성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말씀드렸던 문학, 역사, 그 철학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면접관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이유는 검은 머리를 갖고 있고 노란 피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역사라는 학문이 중요하고 우리를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동족으로서 한 대로 묶어주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업에 있는 종업원들을 한데 묶어서 회사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는 그 역사 같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역사를 왜 공부했냐,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다가 역사를 되게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역사가 뭐 그거 필요도 없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약간 좀 저보다 갑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기분이 나쁘고 또 제가 할 말을 또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얘기를 했죠. 그 직원 뽑으실 때 면접 안 보시나요? 그리고 어디 투자하실 때 어떤 그 자산은 이제 부동산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벌고 또 가치를 올려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업을 저희가 영위를 해요. 그렇게.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그 부동산에 지난 것들을 그 스터디 안 하시나요? 검토 안 하시나요? 그리고 직원 뽑으실 때 이력서 안 받으세요? 그 직원들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고 또 심지어는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이 직원 어땠냐고 다 물어보시고 요즘에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죠. 그런 것도 다 요즘에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결혼을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물건을 사더라도 이 물건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뭐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어떤지 다 광고나 또 쓰임새를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 가지고 다 알아보고 사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역사를 활용하고 있고 역사로 남겨져 있고 또 우리가 이 남겨진 역사를 또 다른 사람들이나 이 후대가 또 검토하고 교훈 삼고 이러면서 계속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 거죠. 근데 기분 나쁜 거죠. 역사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불과 5년 전 그때 촛불 시위 국정농단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4대강 사업이니 뭐 다스니 BBK니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무슨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사받다 돌아가시기도 했었고 자 이게 다 지금 얼마 안 된 일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걸 따라서 국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 정치 그리고 그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건 역사를 어떻게 쌓아가고 그 쌓인 역사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또 해석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게 또 이게 표현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기와 같은 물과 같은 우리가 공기하고 물에 감사하고 살진 않죠. 근데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직원 뽑으실 때 이력서 안 보고 아무나 뽑지 않는 것처럼 그 직원의 역사를 우리가 검토해서 나와 맞느냐 우리 회사에 적어도 손실을 끼치진 않을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생각을 하면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활용을 하고 있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학문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역사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얼마까지 온 거야? 지금 2km 내려왔고 앞으로도 2.8km 더 가야 되네. 아이고. 내려가는 길에 되게 신기한 꽃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꽃이죠? 처음 보는 꽃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길로 올라가면 되실 것 같고 좀 뭐 산타는 거 좋아한다 체력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냥 일반 등산 코스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작산 중턱에는 이렇게 휴양림이 있어요. 휴양림이 이렇게 숙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숲속의 집. 아까 차를 세운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이쪽이 입구 쪽이고 여기다 주차를 하고 제가 아까 이제 여기를 따라서 올라간 곳이 공원이라고 얘기했던데 아까 일출 보일 수 있는데 거기가 일출 전망대였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작산 정상까지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정도 거리로 제가 아까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가니까 거리가 지금 이게 1km인데 이게 거리가 지금 거의 3km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거리는 훨씬 멀지만 여기 길이 수월하게 아스팔트 길이 깔려 있어가지고 거리는 역시 편합니다. 그 주작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아까 올라가서 봤을 때 이제 이쪽을 봤을 때는 이제 보이는 산들이 이제 동룡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성문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더 가면 이제 만덕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쪽이 이제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강진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가면 강진만 반대쪽에 있는 칠량 대구면 쪽 그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주작산은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또 편백내음이라는 또 숙소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편백내음.